오늘은 노지 텃밭에 수박과 참외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대파를 심었던 장소고요. 대파에 북을 주면서 두둑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도 대파, 여기도 대파고요. 여기도 대파, 나머지 대파도 수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파를 수확하고 여기다 이제 작물을 심어 놓으면은 이 수박과 참외가 넝쿨이 뻗어서 쭉 옆으로 더 공간을 더 활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대파는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다음 작물로 이런 작물을 심으시면 좋습니다. 땅에 비료기가 많기 때문에 비료는 적당히 해주시고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부직포예요. 제가 부직포를 이쪽에다가 해놨었는데 여기 풀이 나온 곳은 부직포가 안 덮인 곳, 풀이 지금 며칠 사이에 또 나왔는데 풀이 거의 없는 곳은 부직포가 있던 곳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직포를 바로 옆에다가 씌워 놓은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풀이 없어요. 풀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만에 누렇게 떠서 죽어가고 있어요. 부직포를 이용하시면은 쉬는 기간 동안에 또 이 풀을 나오지 못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옆으로 옮겨서 또 이쪽에 있는 풀들을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둑을 이용해서 두둑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참외와 수박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거름으로 이제 복합비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님 케이크 넣어주고, 뭐 토양 살충제 있으시면 그것도 추가로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감자를 심은 80cm짜리 비닐인데, 요것을 치고, 그 다음에 요 수박과 참외를 심을 때 수박과 참외가 어디서 열리는지, 어떻게 손치기를 덕심을 하셔야 되는지,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 농부입니다. 지금 제가 부직포를, 검정 부직포를 지금 또 옆에다가 옮겨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양파를 뽑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쉬는 동안에 씌워 주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씌운 지가 한 열흘,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만 씌워줘도 풀이 나오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풀도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 있으면은 천천히 죽습니다. 따라서 밭을 그냥 놓으시면은 풀 천지가 돼요. 또 풀을 또 제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오늘은 요 수박과 참외를 심어 볼까 하는데요. 텃밭에서 가장 재밌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이 바로 수박과 참외입니다. 이거 둘 다 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요것만 아시면은 이 순치기만 잘 해주시고 키우신다면은 그리 어렵지 않은 작물이 바로 이 수박과 참외입니다. 수박이 어디서 달리고 참외가 어디서 달리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전에 여기다가 이제 밑거름으로 님 케이크랑 님 케이크 비료도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해충도 퇴치합니다. 살짝 뿌리고, 그다음에 복합비료 뿌리고, 퇴비는 여기에 제가 한 차례 뿌려주긴 좋고, 그다음에 이 대파가 양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물이라 따로 양분기가 많아서 제가 밑거름은 따로 복합비료 외에는 하지 않을 거고, 복합비료 좀 뿌리고, 그 다음에 비닐 친 다음에 작물을 심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음에 순치기를 하시고 심으셔야지 아주 재밌게 키우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밭을 먼저 만들고 이야기 드릴게요. 요거는 님 케이크입니다. 벌레도 퇴치하고 비료도 되는 거죠. 요것은 많이 뿌리지 않고 살짝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심기 전에 살짝 뿌리는 거라 유박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바로 조금 뿌리고 심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벌레를 퇴치할 정도로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양 속에 살충도 없고 분명히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합비료인데요. 복합비료와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를 좀 넣어서 함께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토양 살충제예요. 친환경 토양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밭에다 골고루 뿌리고 살짝 긁어주고 비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두둑을 해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풀들은 식초로 한 차례 뿌려서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참외와 수박을 심기 전에 이 작업은 꼭 해주시고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참외 모종입니다. 참외 모종, 모종 파는데 많이 팝니다. 이 참외 모종 그냥 심지 마시고요. 이 작업은 꼭 해주시고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외가 어디서 달리는지만 아시면은 참외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참외는 요대로 그냥 심게 되면은 순만 많지 중구난방 순만 많습니다. 그래서 참외 순을 처음에
요거를 순치기 적심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그 호박 같은 경우에는 심고 나서 웬만큼 넝쿨이 좀 나온 다음에 순치기를 해주면 좋지만, 요 참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순치기를 해주셔서 순을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 참외 요 맨 앞에 있는 생장점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었는데요. 이렇게 생장점 부분을 잘라 주시면은 요 곁순에서 순이 나오게 됩니다. 참외는 이렇게 그냥 자르지 않고 키우시게 되면 이게 어미순인데요. 어미순이 너무 강해서 옆에 있는 곁순들이 잘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곁순만 막 이곳저곳에 막 나오게 돼서 제대로 된 참외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외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순치기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요것 같이,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어미순이 있잖아요. 어미순 맨 앞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고 이렇게 잘라 주셔서 곁순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곁순을 2개 키우냐 3개 키우냐는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 키우는 게 좋더라고요. 좁은 텃밭에서는 너무 순만 많으면은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 순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참외는 첫 번째 곁순, 그리고 그 곁순에서 나오는 또 다른 그 곁순에서 또 곁순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곁순에서 참외가 달리게 됩니다. 즉, 이 곁순을 아들가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곁순에서 나오는 가지를 자식가지라고 보시면은 자식가지에서 참외가 달리는 거죠. 따라서 순을 2번 정도 받으셔야지 참외가 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외는 순치기를 처음에 이렇게 적심 작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적심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다 심어주시면은 이게 곁순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미순이 이제 잘렸기 때문에 이 곁순을 또 순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곁순을 여러 개를 다 가져가지 말고 딱 2개 내지 3개 정도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순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번 정도만 순치기 해주시면은 나중에는 그냥 놓으시면은 알아서 참외가 달리니까 이 2가지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박의 경우, 수박은 이렇게 모종 파는 데서 똑같이 팔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박을 1개 달지 2개 달지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수박 같은 경우에 이건 전목류인데, 이거는 흑 망고 수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앞에 순이 많이 자라지 않았는데 순이 지금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미순이에요. 어미순이 이게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곁순을 하나를 가져가냐 2개를 가져가냐, 즉 수박을 1개 달 거냐 2개 달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수박을 곁순을 2개를 유도해서 2개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심어주시면은 이게 순이 가면서 계속 곁순이 나와요. 그러면서 순만 많지 제대로 된 수박이 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 앞부분을 적심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심을 해주시면은 이 곁순 사이에서 또 아들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곁순이 나오게 되죠. 그 곁순을 딱 2개 정도 키우셔갖고 한쪽에 수박 하나, 또 한쪽에 수박 하나, 이렇게 해서 그 곁순을 18마디에서 20마디까지 키워주신 다음에 그 끝에 있는 것을 적심을 해주셔서 그 중간에 수박을 하나만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수박은 이렇게 이 참외와 마찬가지로 적심을 꼭 한 차례씩 해줘야 된다. 곁순이 2개를 유도한다고 해도 계속 여기서 곁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곁순 따기를 꾸준히 해주셔야지 큰 참외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 18마디에서 20마디까지 그 중간에 이제 수박이 달리거든요. 하나만 수박을 달아야지 2개의 수박을 달게 되면은 수박이 또 작아요. 잘 크지 않습니다. 딱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모종 하나에서 수박 1개 내지 2개 정도 수확한다고 보시고 처음에 적심 작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도 참외도 마찬가지고 수박도 마찬가지고 이 2개의 곁순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곁순이 너무 많이 나와요. 따라서 그 곁순을 또 따주는 순치기 작업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수박과 참외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수박이든 참외든 심기 전에 좀 적당히 자랐다 생각되시면은 순치기를 해주시고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줄기를 곁순을 2개를 남길 건데요. 그때 2번째 순치기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 내가 키울 그런 2개의 곁순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박을 심어 볼 거고요. 참외도 마찬가지로 요 길게 나온 요 어미순을 잘라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종판에 있을 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적심 작업을 해주시고 그냥 그대로 심어주시고 나중에 곁순을 2개나 3개 정도 남겨주시고 2번째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 외에 하실 게 추비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 병해충 방제 해주시고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박의 경우 굉장히
이 넝쿨이 길게 자라기 때문에 최소한 이 겨순을 2개를 남기는데, 거기서 이제 18마디에서 20마디까지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또 겨순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두시면은 이게 겨순인지 내가 키우는 겨순인지 수박을 달 곳인지 정말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이 손길이 닿아야 되는 게 이 수박인데요. 수박 심는 간격은 한 50에서 최소한 50에서 한 1m 간격으로 심어 주시면 되고, 좀 공간이 넓다면 그 이상 좀 띄워 주시고 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뿌리가 아주 잘 나왔네요. 이제 심어주고 이제 겨순이 적당히 나오게 되면은 그때 2차 순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모종을 심고 뿌리가 잘 내리도록 물만 꾸준히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참외를 심어 보았습니다. 요 참외는 베타 꿀 참외라고 하는 건데 당도가 높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망고 흑수박입니다. 좀 특이한 참외와 수박을 심어 보았습니다. 심는 간격은 이 수박은 제가 75cm 간격으로 심어 주었고요, 참외는 50cm 간격으로 심어 주었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는 겨순을 2개만 남기고 키울 거고요, 수박도 겨순을 2개 정도 해서 키울 겁니다. 겨순이 너무 많게 되면은 나중에 순이 너무 우거져서 복잡하더라고요. 5월은 참외 수박 심는 시기입니다. 이렇게만 심어 주시면은 겨순만 잘 순치기만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수박 참외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꼭 순치기 해주세요.